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그 외에 주로 판매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한정으로 판매량이 좀 자세하게 지난 이제 전반기에 대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이게 우리의 미래가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캐시우드의 그런 전기차의 좀 선제적인 모습일까?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려고 내연기관차를 좀 안 사는 게 이제 시작된 거 아니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주변 이런 차 판매량도 다시 보게 됐는데, 오늘 그런 조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 한정으로 탑셀링 SUV 트럭 인 캘리포니아입니다. 전반기 모델 Y가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전기차만 비교한 게 아닙니다. 지금 1등을 보면은 토요타 RAV4입니다. 이거 내연기관이랑 합친 수치입니다. 내연기관 차들이랑 해서 전혀 꿀리는 게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쉐비 실버라도나 포드 F 시리즈보다도 캘리포니아에선 전반기 더 팔았습니다. 모델 Y가. 여기 혼다 CR-V도 많이 제꼈죠. 익스플로러도 제끼고. 여기서 테슬라가 엄청 이제 잘 판 걸 볼 수 있죠. 물론 캘리포니아는 테슬라의 본사가 있는 데라서 이거를 크게 받아들이기는 또 전반 아주 그냥 이걸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믿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 주 중에서 제일 큰 주입니다. 인구가. 그리고 친환경 물결이 가장 센 주기 때문에 어떤 바로미터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는 충분히 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제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내연기관이랑 비교해도 이제는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거죠. 대단합니다. 모델 Y가 저렇게 잘 팔 동안, 모델 3는 약간 주춤하지만 전기차에서는 더 이상 이제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적수가 없고, 이제 한 5위 정도 했습니다. 전반기 1등은 토요타 캠리가 있고요, 2등은 혼다 시빅, 3위는 토요타 코롤라, 죄다 일본 차죠. 맨 마지막에 현대 엘란트라가 보입니다. 자, 그럼 마켓 쉐어를 봐볼까요? 작년 대비해서 마켓 쉐어가 확 늘은 이 3사가 보면 1등이 포르쉐고요. 포르쉐 얘기도 할 겁니다. 포르쉐도 참 대단한데요. 그런 브랜드 밸류와 선전이 대단하고, 3위가 현대입니다. 2위가 테슬라고요. 현대도 참 잘하고 있죠. 근데 좀 전기차에서 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아도 요즘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했으니까요, 다들. 근데 이 와중에도 링컨과 미쯔비시, 인피니티는 이렇듯 이렇게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좀 부진하거나 못 나가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2위를 했고, 현대도 굉장히 선전한다. 현대기아차도 참 잘하고 있다. 근데 전기차에서는 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한정으로 마켓 쉐어를 보면은 1등이 토요타입니다. 참 일본 브랜드들은 참 잘하네요. 18.5%를 차지했고, 혼다가 10.9%입니다. 3위가 포드고요. 4위가 쉐비. 여기 보면은 테슬라가 대단합니다. 이젠 거의 4.8%로 이젠 당당히 마켓 쉐어에 있어서도 내연기관에 꿀리지 않는 6위쯤 하는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아나 현대를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제쳤습니다. 전기차만 팔아서 내연기관도 같이 파는 벤츠라든지 꽤 많은 브랜드를 제꼈죠. 이제는 대단한 것 같고요. 이게 소리 소문 없이 계속 꾸준히 잘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건 캘리포니아 한정이다. 이제 마켓 쉐어도 당당히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다른 브랜드들의 이제 상황을 좀 볼까 하는데요. 제가 놀라웠던 게 포르쉐입니다. 제가 약간 포르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갖기도 했지만, 간만에 이런 포르쉐의 소식을 좀 갖고 왔는데, 포르쉐 타이칸이 2020년에는 안드로이드 오로나 이런 패스트 차징에 대해서 좀 더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컬러도 있지만 제가 더 관심 있는 거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래도 유기성과 이제 차징 속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계속 많은 비판을 당했지만 제 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맞았다라는 게, 800V면 뭐합니까? 배터리가 안 되면 절대로, 그리고 차징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가 800V니 뭐니 소비자는 어쨌든 빨리 찔러서 빨리 충전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내부적인 거에는
많은 대중들은 그렇게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그런 유기성과 그 배터리 온도에 대해서 포르쉐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차징 플래너라고 이거 테슬라가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슈퍼차저를 찌르고 지금 배터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스피드를, 그러니까 차징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그걸 맞춰서 딱 들어갔을 때 정말 빨리 되는 그런 유기성을 보여주는데, 포르쉐도 그걸 어느 정도는 이제 차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배터리로 온도를 좀 올린다라든지, 그래서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350V라지만 여전히 최고는 270kW입니다. 근데 이런 배터리 온도 관리가 되고 유기적으로 하면은 좀 350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업데이트와 계속 노력들, 그리고 현재 모델 S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델 S가 안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다. 트리스모 모델이라든지 뒷좌석에 그런 트렁크, 타이칸의 그런 세단 버전 대비 트리스모 모델이, 그란 트리스모 모델이 더 이게 약간 해치백 스타일에서 또 실용성이 좋거든요. 그거와 저렴이 좀 싼 타이칸 모델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런 선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참 잘 팔아먹었는데, 미국에서 이 미친 이 2분기 상승률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를 좀 잘 팔아야지 세계적으로도 좀 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판매량이 올라가는 거를 좀 포르쉐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게 이렇게 갑자기 치솟는, 그러니까 원래 모델 S가 제 생각에는 이게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좀 생산 차질 및 여러 가지 그런 지연 때문에 저도 지금 못 받고 있죠, 아직.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 지치셔서 이제 포르쉐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포르쉐의 그런 마감이라든지 핸들링, 고급감, 그건 당연히 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엄청난 지금 또 계속 흥행가도를 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판매량도 좀 올랐지만 미국 판매량이 지금 포르쉐를 견인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각 모델별로 상승치를 보면 아까 포르쉐가 진짜 막 상승분이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중 타이칸이 1등 공신이다. 이런 거 보면 다시 한번 그 캐시우드에, 물론 전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들이 잘 팔리고는 있지만 전기차를 더 많이 선호한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라고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다 너무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조짐들은 확실히 제가 너무 섣부르다고 전번에 얘기를 했지만 조짐은 확실히 보인다라는 거죠. 약간의 조짐들. 미국에서 정말 잘 팔고 있다. 그래서 모델 S가 좀 빨리 나올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타이칸도 점점 좋아지고는 있다. 그러면서 우리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를 보면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도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 안드로이드로 애플 카플레이, 기존의 그런 스마트폰과의 유기성을 좀 이제 강조해 가면서 서서히 지금 이제 물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들의 그런 편의성들이 올라갈 것이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레딧이나 이런 커뮤니티 보면은 다들 이런 거는 칭찬하지만, 저도 오늘 인트로 영상에서 썼지만 슈퍼차도도 가끔 이렇게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메모장으로 30kW라고 붙여놔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찔러보니까 이게 V3 슈퍼차저인데 30kW로만 충전이 되더라고요. 에라이. 이런 것들은 좀 차 안에서 그런 게 저도 처음으로 이제 겪었고, 아마 그런 리포트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게 종종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응은 테슬라는 좀 빠른 편이지만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이런 게 좀 빈번한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이 과장 보태서 절반 정도는 잘 작동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도 좀 잘 유기성과 그런 관리가 좀 잘 돼서 전기차 보급에 많은 도움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지금 계속 이 사람들도 놀고 있는 건 아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포르쉐의 그런 불만족스러움들, 차징에 있어서의 그런 유기성, 이런 것들,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경험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쪽의 그런 온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어서 많이 개선돼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도 이게 포트를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콤보 타입뿐만 아니라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여전히 차데모를, 왜냐면 닛산 리프가 그래도 꽤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대로 차데모도 여전히 계속 끌고 갔는데,
그렇게 자꾸 많은 거를 하는 게 그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관리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결국은 차 데모를 이제 포기하는 수순으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콤보로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게 저 이제 차 데모를 쓰는 닛산 리프 얘기인데요. 야, 얼마나 안 팔리면 닛산 리프의 이제 베이스 모델을 완전히 가격을 또 이제 왕창 깎았습니다. 그래서 한 28,000불대 원래 싸긴 했는데 이제는 지금 크레딧을 받으면은 거의 2만 불에, 물론 주행거리가 150마일밖에 안 되는 좀 짧지만 이제 2만 불에도 전기차를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참 다른 경쟁사들 이렇게 보니까 한 치 앞을 못 보는, 야, 그 2만 불짜리 이게 이제 모델 2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유럽에서는 닛산 리프나 이걸 베이스로 만드는 조이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 미국에서는 좀 많이 안 좋죠. 예, 많이 안 좋습니다. 아까 말한 포르쉐를 제외하고는 지금 테슬라, 쉐비 볼트, 포드 마기 요 세 차종이 거의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저렴이 이제는 뼈를 깎는 2만 불, 와, 이 2만 불이면 그냥 장난 삼아라도 그냥 마실용으로라도 사볼 법한데 정말 싸거든요. 2만 불이면 한번 이 닛산 리프가 어떻게 반등을 할지, 이걸 통해서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싸면은 시장이 먹힐지 그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꽤 쌌거든요. 싼데 주행거리가 짧고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좀 편의성이라든지 뭐 주행 보조면이라든지 여러 면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가격도 하나의 진짜 장점인데 쌌는데 안 되는데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더 깎는, 과연 2만 불대에 2만 불입니다. 진짜 2만 불짜리의 닛산 리프가 어떤 반항을 일으킬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업데이트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V4 비니빈인데 참 요즘 차값 올리기 바쁘고 잘 팔리는 애들은 진짜 잘 팔고 떵떵거리면서 내연기관 포함해서 배짱으로 프리미엄도 붙여서 파는 마당에 이렇게 뼈를 깎으면서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 가격을 깎는 브랜드가 닛산 말고도 볼보도 있습니다. 볼보도 엄청 안 팔립니다. 여기 보면은 MSRP 대비해서 보면은 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볼보 XC40 리차지라고 해서 이것도 볼보가 내놓은 전기차들 중 하나인데 잘 안 팔리죠. 이건 미국 한정인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불 가까운 가격을 다운시켜주니까 여기다 텍스 크레딧과 주에서 받는 보조를 받는다라면 이건 좀 저렴한 차들이니까 10,000불 가까이 받는다라면 지금 2만 불을 깎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참 대단한데 한번 이렇게 가격을 낮췄을 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현 상황에서 누구는 가격을 막 올려 팔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깎아 판다라는 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슬픈 차가 하나 또 있죠. 지금쯤이면은 ID3나 ID4가 나와서 막 테슬라가 힘들어야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작년에 저에 대한 그런 비판적 댓글과 여러 다른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ID3나 ID4가 굉장히 잘 팔려야 되는데 뭐 유럽에선 꽤 선전하는 것 같은데 중국도 힘들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안 팔리는 이유로 무슨 드레스 코드를 이야기하고 뭐 너무 딱딱하다느니 발음이 문제라느니 이게 안 되니까 뭐 별 우스갯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너무 안 팔립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힘든 편이고요. 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나 앞선 그런 포르쉐의 그런 유기성이 좀 폭스바겐에도 잘 스며들어서 좀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좀 충전 환경에 대한 그런 배터리 온도 컨트롤 이런 것들이 좀 돼서 좀 선전을 기대합니다. 왜냐면 선전을 조금 기대할 만한 요인이 하나 있는 게 요즘은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라 이거죠. 지금 어차피 근데 이건 그 전부터 계획이 있었긴 했는데 미국의 그런 위력, 이제는 이제 테네시에서 이 ID4를 이제 생산에 곧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풀린 ID4는 독일산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제작한 걸 이제 미국에 수출한 건데 나쁘지 않은데요. 왠지 독일자라고 하니까 저 역시도 좀 이렇게 믿음이 가는. 근데 이제는 미국에서 ID4를 대량 생산하는데 이제는 미국 생산이죠.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지금 모델 Y를 견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혼다 여기 보면 CR-V나 토요타 RAV4 같은 전통의 광자들한테서 얼마나 시장을 뺏어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도 지켜볼 만하다. 그렇지만 슬픈 소식은
예, 아무도 관심이 없는, 차라리 이럴 때 보면 테슬라 같이 관심이 많아서 차 한 대만 불이 나도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그런 게 부러울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ID3가 네덜란드에서 불이 났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화재가 딱히 보고되진 않아서, 그러니까 전기차도 100% 안전하지는 않다. 근데 여전히 그래도 판매량 대비해서 불난 것 치고는 내연기관 대비는 여전히 예, 안전하지만 이것도 사고 원인이 잘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 아까 그런 얘기했던 캘리포니아가 어떤 이런 친환경 차들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압도적인 다른 주들 대비해서 마켓쉐어가 이런 친환경 차들, 플러그인과 전기차들의 비율이 높다. 하와이가 높은 게 참 의외였고요. 뭐 오레곤, 콜로라도, 근데 뉴욕은 예,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뉴욕이 친환경을 많이 외치긴 하는데 생각외로 별로다. 그리고 의외였던 게 매사추세츠도 굉장히 친환경을 그렇게 밖에 내보이는 것 치고는 실제로는 마켓쉐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야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는데 뉴욕이라든지 매사추세츠 굉장히 좀 진보적인 주 중 하나인데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생각외로 높지 않아서 네바다는 이런 주들보다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의외였다.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한 리비안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일론 머스크도 계속 이어서 차 한 대도 안 팔면서 80조가 말이 되냐는 거에 unreasonable 일론 머스크의 그런 트윗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전에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 445마일 실제로 지금 테스트한 루시드도 빨리 차가 나와야죠. 차 나오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가 안 나와서 저도 깝깝한데 구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거 진짜 445마일 가면 주행거리가 테슬라 모델 S 대비 긴 건데 대단한 거 아니냐. 예, 대단하죠. 계속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루시드의 모터 기술은 소형화하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행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예, 모델 S 대비 배터리를 13kWh나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더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예, 가격도 싸지가 않습니다. 500마일 가려는 거를 사시려면 지금 아마 13만 달러를 더 지불해야 되니까 한화로 치면은 뭐 세금하고 그러면 이제 보조금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받으면 그래도 한 1억 4, 5천을 하니까요. 예, 싸진 않죠. 배터리를 그만큼 더 넣었으니까 배터리와 모터 기술력을 했을 때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예, 그나저나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앞선 일론 머스크의 트윗대로 예, 빨리 차들이 좀 나와서 보고 좀 더 이런 다른 사람들 리뷰들을 느끼면서 좀 여러 전기차들이 다양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